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알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를 전하는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기회가 없는 것들이 바로 구직자들의 고민일 텐데요.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무 돋보기에서 살펴볼 분야는요, 바로 방송 분야입니다. 아주 저희들에게는 또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함께 하실 분들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구직자 여러분, 요즘에 사실 장마철 시작됐다고 하는데 비가 안 와서 또 뭐 기상 예보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그 역지사지의 정신을 좀 가지고 구직자 여러분들도 좀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상황이 실제로 어떤 고초가 있을지 같이 좀 생각하면서 구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름이 참 저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힘들 것 같은 게 덥고 많은 분들이 피서도 가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방학도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좀 해이해질 수 있을 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좋은 얘기 하시는 사실 여름이 이제 누구나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 사실 채용 자체가 1년 중에 가장 좀 적은 이제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가을 공채가 곧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같이 취업이 경쟁이 심하고 또 준비가 많이 필요할 때는 사실 7, 8월 특히 취업의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9월, 10월, 11월 가을 공채의 또 성패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구직자 또 학생 여러분들은 마음을 좀 단단히 잡고요. 취업에 필요한 기본 준비를 체크하고 또 취업 전략을 미리 짜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요즘이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는 구직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 이사님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는 두 분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방송 분야 직무를 희망하고 있는 예비 인재 경희대학교 철학과의 이정윤 그리고 홍성용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싱그러운 느낌이 드는 두 학생인데요. 자, 아무래도 이 직무 돋보기에 나오는 학생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본인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기소개 한번 시원하게 해주실까요? 그래요. 먼저 정윤 학생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철학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현재 팟캐스트 방송, 음악방송 형식의 팟캐스트 방송인데요. 이정윤의 당신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 네. 방송이네요. 네, 새벽 시간에 제가 업로드는 하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하여튼 형식은 그런. 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목소리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홍성용 학생도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철학과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홍성용이라고 합니다. 실제 아직 방송 직무에 몸 담고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봉사활동이나 SNS 기자와 같은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고 꼭 방송 PD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두 학생이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자기소개를 해줬는데요. 어때요?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방송 직무와 좀 잘 어울리는 자기소개였을까요? 예, 이건 뭐 진짜로 그냥 듣기적으로 하는 소리 아니고요. 네. 일단 정윤 양은 저도 사실 뭐 예전 제 사실 꿈이 라디오 방송 PD였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좀 차분하고 어쨌든 좀 뭔가 그 정갈한 분위기 나기 굉장히 좋고요. 또 성룡 군은 또 PD란 직업이 뭐 직무가 오늘 또 계속 설명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의외로 여러 가지 멀티플레이어 역할도 해야 되고 좀 스마트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본인 어떤 좀 지적이면서도 차분함이 좋은 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 자기소개를 아주 신상진 전문가님께서 이사님께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분야 이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들 역시 이제 방송인이라는 타이틀로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마 네.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하고 오늘 좀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그러게요. 게 방송 세계가 참 좁잖아요. 네네.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오늘 좀 친분을 좀 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각각 어떤 분야를 희망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정윤 학생부터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나운서 일을 희망하고 있고요. 제가 팟캐스트 방송은 사실 제가 방송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방송국을 차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스펙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소통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아나운서. 아, 그렇군요. 예. 아나운서 분야를 희망하고 있고 홍성용 학생은 어떤 분야를 희망하고 있어요? 아까 PD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저는 이제 방송 직무 중에 프로듀서 직무를 희망하고 있는데 제 인생의 모토가 사람들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짧은 시간에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상을 통해서 의미를 담아내는 것으로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 했고, 그래서 이제 영상 미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가치관이나 저의 메시지를 좀 담아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 프로듀서의 꿈을 끼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아주 타겟을 확실하게 정했고 그리고 또 그에 맞는 의미도 이미 충분히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나중에 이제 홍성윤 학생이 PD가 되고 정윤 학생이 또 아나운서가 돼서 진행자와 PD 사이로 만나도 재밌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두 분 또 친구 사이신데. 써주실 건가요? 제가 뭐 이게 되게 그렇게 되면은 원래부터 알았던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쓸지 안 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저도 같아요. 그럼 방송이 좋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아, 이거 벌써부터.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 가물 관계에 있어서도 왠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두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자, 근데요, 사실 다른 직무에 비해서 방송국에 입문하는 것 자체가 루트도 워낙이 다양하고 공개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신이사님 입장에서는 오늘은 좀 조언을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주제 특성상 지금 제 앞에 다 실제 현직 종사자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말수를 가능한 줄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럴 리가요. 예, 방송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채의 어떤 루트가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공중파와 또 케이블 또 기타 외주 제작사 특성을 좀 채용 전형의 특성을 좀 구분하시는 게 좋고요. 먼저 뭐 아나운서 쪽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아나운서라고 하면 저희가 뭐 TV에서 볼 수 있는 뉴스나 정보, 기타 여러 프로그램의 진행을 하는 분들 그런 직무를 뜻하고요. 뭐 뉴스 같은 경우 저희가 앵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요즘에 또 뭐 방송 저널리스트라고 해서 사실 공중파 뉴스 같은 경우 또 기자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사실 남자분들이 나중에 이제 앵커를 하신 경우가 많고요. 네. 기타 뭐 요즘에 또 캐스터도 전문직이 됐죠. 거의 기상 캐스터도 전문을 하는 분 계시고 스포츠 캐스터 그런 식으로 또 컨텐츠의 어떤 영역에 따라서 전문적인 캐스터 하는 분들 계시고 기타 또 교양이나 오락 프로그램 주로 진행하는 전문 뭐 사회자나 MC분들 또 리포터분들 그런 식으로 좀 기본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나운서의 업무가 점차 늘고 있고 이제는 뭐 또 대중들을 웃겨야 하는 것도 아나운서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돼버린 만큼 네.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준비 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아나운서 직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 앞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또 하고 또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오감에서 확인되는 부분을 다 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소리, 그죠? 그쵸. 뭐 또 발음, 발성, 기타 또 외모도 저희가 어쨌든 주로 또 아나운서 쪽 카메라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또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기타 또 뭐 이해력, 그죠? 아니면 순발력이라든지 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여러 가지 정말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또 어떤 영상 매체의 특성에 맞는 자기 자질을 좀 준비를 충분히 하고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공이나 학력의 제한을 많이 두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실력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PD 직무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PD는 저희가 이제 프로듀서라고 얘기하죠. 이제 네. 방송 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의 모든 콘텐츠를 연출을 담당하고 또 기획을 또 기획 제작을 또 하는 그 감독하는 역할을 뜻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PD의 그 또 역할도 사실 그 콘텐츠 내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 뭐 시사 교양 쪽 전문 PD분 계시고 또 아니면 또 뭐 드라마라든지 그죠? 예능 또 PD분 계시고 또 뭐 기타 다큐 PD 같은 전문 영역 나눠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PD분들은 뭐 시나리오 작가나 뭐 그런 구성 작가분과 같이 협의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요. 또 기타 카메라 뭐 하시는 분들, 기술이나 제작진, 스태프분들을 협의하고 또 관리 이렇게 감독하시는 역할을 하고 또 출연자의 어떤 연출 섭외 과정을 결정하시고 또 장소 결정하는 등 어쨌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A부터 Z까지 다 그 관리도 하시고 또 기획 연출하셔야 되는 굉장히 네. 좀 막중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네.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절대적이죠. PD들의 역량을 그렇죠. 따져보면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필요로 하는 자질이 뭐 창의력부터 시작해서 다양하죠. 예, PD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또 제작, 연출이나 감독도 하지만 기획 쪽도 네. 그 같이 이제 그 신경 쓰셔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그런 구성이나 또 기획 어떤 능력을 좀 그 필요로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또 PD 직구는 또 채용할 때도 논술이나 장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 잘 이제 그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력과 관리 감독 능력, 또 추진력 등을 다 챙기셔야 되겠죠. 리더십까지. 예. 네,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방송부 생활을 하고 또 대학교 때도 연출 전공을 했거든요. 내내 연출 전공을 하면서 PD가 정말 되고 싶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 스스로 약간 책임감 부분에서나 이렇게 리더십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을 느껴서 PD를 하지 않았었어요. 아, 나는 안 되겠다. 말아먹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기 자신을 참 아무래도 잘 알아요. 네, 예. 이렇게 특별한 자질들이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필요로 하는 자질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두 학생이 방송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이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쌓아왔는지 한번 스펙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칠판에 다 적어봤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스펙 키워드 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참, 정윤 학생은요, 팟캐스트라고 적어줬고요. 성룡 학생은 SNS 블로그 기자라고 적어줬는데요. 자, 키워드를 포함해서 자기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윤 학생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전 처음에 소개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팟캐스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팟캐스트는 제 스펙이라기보다는 이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저는 어학연수랑 교환학생 그리고 꿈보험으로 교직 이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매주 아나운서 실기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필기 공부나 시사 상식은 개인적으로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어학연수는 영국 런던으로 다녀왔고요. 네. 교환학생은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스펙들을 쌓아놓은 것 같은데요. 자, 성룡 학생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키워드는 SNS 블로그 기자라고 적어줬네요. 네, 저는 이제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이제 몽골 해외 봉사 활동이라든지 뭐 공모전, 청년 아이디어 컨퍼런스 공모전에서 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문화홍보처에서 학교에서 하는 SNS 블로그 기자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블로그에 담을 수 있는 기사거리를 모으고 그다음에 글을 쓰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서 세미나 회장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뭐 특별하게 다른 노력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을 읽고 쓰는 스터디 통해서 글을 쓰는데 일단 주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사님, 두 학생의 스펙을 보면서 어떤 점들을 느꼈는지 좀 코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노력파 학생 네. 같아요. 두 예, 분 다. 일단 뭐 역시나 방송 미디어 쪽 이제 진로를 생각해서 그런지 다양한 활동적인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윤 학생 같은 경우는 또 세부적으로 아나운서 쪽을 희망하기 때문에 아나운서 쪽 같은 경우는 또 뭐 단순한 경험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위한 그런 기본 준비 있죠? 말씀드린 아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발성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정윤 학생은 영어도 좀 자신 있는 건가요? 아까 영어 점수. 어학연수 다녀오셨고. 그렇긴 한데 이제 뭐 뽐낼 그런 실력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방송국 특히나 공중파 희망하시면 또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영어도 뭐 영어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영어를 좀 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아나운서로서 내가 세부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전문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지도 이제 서서히 좀 진로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학생이 또 이제 코치를 듣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직접 질문을 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방송 관련 분야에 있어서 궁금한 점 많죠? 네. 정윤 학생부터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 질문거리인데요. 이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뽑을 때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갖고 싶은데 이런 건 어떤 게 힘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공중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KBS, MBC, 뭐 SBS, EBS 4개 채널이 있지만 그 방송사마다 어쨌든 기본적인 또 방송사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또 가치를 두는 컨텐츠나 어떤 뭐 철학적인 그 방송 컨텐츠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트렌드에 좀 맞는
본인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똑같은 뭐 이렇게 뉴스 아나운서라고 하더라도 MBC에서 좀 보도할 때 주로 이렇게 좀 강점으로 보는 쪽과 KBS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방송사마다의 어떤 트렌드나 컨셉, 선호하는 컨셉을 좀 아셔서 사전에 좀 알아내셔서요. 거기에 맞게 뭔가 스스로 좀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뽑힌 선배들을 누구보다 잘 관찰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자, 성룡 학생도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정윤 학생이랑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약간 그 방송국 준비라는 게 뜬구름 잡는다는 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양한 경험이라는 거의 기준도 조금 약간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때 어떤 노력을 중점으로 들여야 실제로 제가 나중에 프로듀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방송 직무에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역시나 좀 예리하신 것 같아요. 예. PD란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방송 연출자로서 역할은 굉장히 기획부터 그죠? 전체적인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이것저것 경험 많이 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면접 때 장점으로 드러내시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오산이고요. 본인의 경험 속에서 뭔가 그 전체를 맥락을 아우를 수 있는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콘텐츠의 특성을 알 수 있게 됐다. 그런 식으로 본인의 핵심을 잡아낼 수 있고 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있어야지만 연출자로서 어떤 좀 역량이나 어떤 적성을 좀 인정받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충분한 대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아무래도 신상진 이사님이 정말 좋은 코칭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한 그래요. 가지 또. 더 네, 여쭤볼 수 있는 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네. 물론 아나운서로서 실력도 충분하고 외모도 출중하면 가장 좋겠지만요. 혹시 그 둘 중에 비중을 둔다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할지.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근데 저는 사실 뭐 이사님께서도 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태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잖아요. 저를 보면은 외모 네, 정말 아나운서 중요하죠. 네. 아나운서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네.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둘 중에 한쪽에 치우쳐서는 절대로 약간 할 수 없는 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카메라 테스트라는 부분도 절대로 빼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뭐 특히나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뭐 특성상 특히 여성 이제 아나운서 지망자 분들은 좀 더 사실은 뭐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오감에 의해서 확인되는 부분 예. 거기에서 조화는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또 학생이 또 MBC, KBS 그런 여러 공중파나 케이블 채널에 아나운서분들을 유심히 다 이렇게 보세요. 그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네. 꼭 뭐 다 이쁜 분들만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떤 특성이나 트렌드가 방송사마다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예측하셔서 준비하시면 더 좋겠죠. 네, 좋습니다. 뭐 자신감 있는 실력이 뒷받침된다면은 외모도 자연스럽게 이뻐지지 않을까. 충분히 지금 미인이시지만 네.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면서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학생은 어떤 기업을 희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키워드를 적어줬는데요. 자, 함께 들어볼게요. 짜잔. 자, 먼저 정윤 학생은 모든 방송국이라고 적어줬고요. 성룡 학생은 CJ ENM이라고 적어줬는데요. 정윤 학생부터 모든 방송국 이거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요? 네, 뭐 큰 방송국일수록 좋긴 하겠지만요. 아직 저는 작은 경력도 부족하기 때문에요. 모든 방송국에서 저를 일단 써주신다면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럼 최종 목표는 그럼 어떤 곳이에요? 최종 목표는 주요 3사를 꿈꾸는데요. 네. 꼭 그렇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 전에는 일단 프리랜서로서 모든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룡 학생, CJ ENM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방송 3사와 더불어서 제일 많이 뜨고 있는 게 CJ ENM 방송국이고 네, 네. 실제 대학생들이 그 CJ 방송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좀 약간 타 방송국에 비해서 약간 자유롭지 않을까 젊죠. 하는 예.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먼저 취업한 선배들에게 듣기로는 이 CJ ENM이 다른 방송국들에 비해서 약간 현장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고 젊은 애들이 좋아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여기
그러니까 이제 목표로 삼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CJ ENM에서 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끝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코칭을 좀 해주시는 게 네. 좋겠어요. 예, 이제 뭐 취업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사실 공중파 저희가 방송고시란 말 저희 때도 사실 방송고시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어쨌든 공중파 3사는 굉장히 좀 그 경쟁이 치열하고 사실 요즘 트렌드 특성상 사실 좀 경력직 채용을 예전보다는 예전에 신입을 많이 뽑았는데요. 신입을 예전만큼 많이 뽑지는 않고 또 어느 한 해는 또 뭐 PD만 뽑기도 하다가 또 뭐 그러니까 해마다 항상 아나운서 PD를 다 뽑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걸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괜히 그 취업 재수, 삼수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어쨌든 공중파는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데 그럼 그 다음으로 또 케이블 채널들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케이블 같은 경우 특성이 굉장히 그 방송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편차가 심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알고 그 뭐 환경이나 뭐 그런 규모를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뭐 CJ ENM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요즘에 경쟁이 치열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두 분한테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방송 쪽 그 특성상 채용 전형에서 필기 시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또 예, 어떤 지원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방송 상식, 시사 상식이나 방송 콘텐츠 관련된 것들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뭐 그 두 학생들 여쭤볼게요. 자, 2PM 더하기 원더걸스 더하기 소녀시대 멤버 숫자가 몇입니까? 나 알아요. 2PM. 원더걸스 소녀시대 멤버 숫자. 난 알 것 같은데. 땡땡땡. 20. 맞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예, 좀 약간 과장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온 경우 있고요. 네. 혹시 뭐 잭 바워가 나오는 드라마 미드 유명한 드라마 제목 아세요? 아니면은 맞아요. 뭐 셸든 페니가 네. 나오는 이름으로 나오는 드라마 이름 아세요?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이사님은 얘기죠. 아세요? 그건 알죠. 제가 아세요? 빅뱅 이론이라고 굉장히 좋아하는. 빅뱅 이론 좋아하는데, 잭 바워는 저희 또 24시라고 예,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 쪽에 종사할 분들은 본인들이 방송 콘텐츠 굉장히 좋아해야 돼요. 맞아요. 매니악적인 맞아요. 기질로 본인이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단순히 또 즐기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또 이 방송, 이 드라마, 뭐 이 프로는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좀 아쉽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비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도움들이 됐을 것 같은데 두 학생 어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들 생각이 좀 바뀌고 느끼는 점이 많았나요? 네, 저는 이렇게 직접 전문가 분께 가까이서 얘기를 들은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정리도 많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유 학생 어떠셨어요? 저도 되게 막연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방금 친구처럼 가까운 데서 이렇게 직접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이 네. 기회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정말 제 길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꼭 반드시 돼서 이렇게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꼭 저희를 캐스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뭐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방송은 이 순서를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곧 나의 일을 위한 순서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꼭 두 분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